이것이 리눅스다 계정사판 1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맥 컴퓨터 환경에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그림 18-2번을 보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자, 먼저 18-2번에 우리가 서버비, 클라이언트 세 대를 먼저 부팅을 해놓으세요. 물론 초기화한 다음에 부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수 패키지를 먼저 깔아줄게요. 자, 먼저 서버 가상 모션 올까요? 근데 서버 가상 모션에서 먼저 주의할 점이요. 자, 터미널 열고요. 네트워크 설정이 가끔 잘못되어 있어서 수업이 진행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nm 커넥션 에디터로 열고 emp2s0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IPv4가 얘가 지금 오토매틱 DHCP 되어 있으면 얘를 매뉴얼로 고쳐주세요. 그렇죠? 얘는 이제 수동 IP를 써야 되니까 매뉴얼로 고쳐주고 세이브 하고 닫고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812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설치해야 될 패키지를 서버 가상머신과 서버 B 가상머신에 우리 추가로 설치를 해줄게요. 그래서 DNF로 우리가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깔아줄게요. 자, 이 패키지 서버 가상머신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 B 가상머신 올까요? 서버 B. 똑같이 또 이제 루트 패스워드로 들어가고요. dnf-y install IP tables 서비스. 자, 얘를 두 곳에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가상머신 올까요?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은 우리가 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방화벽이 SE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좀 꺼줄게요. 그래서 서버 B 가상머신에서는 꺼줄 명령어가 sudo를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sudo 그룹의 업데이트 커널 그리고 ARGS를 SE 리눅스 0 하면은 이제 우리가 로키 하면은 얘가 지금 SE 리눅스가 꺼진 거예요. 그리고 리부트해서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가상머신까지 이렇게 설정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설정이 3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내용 환경을 구성해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VMnet 8 얘는 외부 네트워크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외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서버 가상머신에 얘는 외부 네트워크 쓸 거고, 그러니까 100번이죠. 그리고 우리 새로 추가할 네트워크망이 브리지드 네트워크예요. 그럼 얘는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 B 가상머신이 현재 어디 묶여 있죠? 내부 네트워크로 묶어야 되죠. 얘도 없이 NAT로 해놨었는데 얘를 내부로 묶어서 10.11.20 이걸 할당할게요. 자, 그럼 서버 가상머신 올까요? 자, 서버 B요. 서버 B 가상머신 와서요. 자, 여기서 설정해 줄게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여기 몽키 스패너 아이콘 있죠? 얘 클릭하면은 얘가 열려요. 얘가 열리면 네트워크 카드 있죠? 이 네트워크 카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네트워크 카드 바꿔주면 되는데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요. 얘를 일단 닫고요. 그러면 요게 네트워크 아이콘이군요. 요 아이콘에서 얘를 클릭하고요. 현재 NAT 됐죠. 얘를 브리지드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 망이 전에 요걸로 돼 있던 거를 이 망을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럼 내부 망으로 바꿨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P 주소를 우리가 10.1.1.20 요걸로 바꿔주고 게이트웨이도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nm 커넥션 nm CLI edit nmTUI죠. nmTUI edit 얘 카드가 뭐죠? ENS160 되어 있는데 우리 맥은 EMP2S0죠. EMP2S0 이걸 여셔서요. 자, 얘가 열려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원래 게 200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몇 번으로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탭키를 여러 번 눌러서 일로 이동해서요. 요거 지우고 10.11.2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우리가 10.11.1로 되어 있죠. 이 게이트웨이 이걸로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DNS도 얘가 얘를 쓸 게 아니라 우리 구글 거 쓸게요. 8888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키를 여러 번 눌러서 OK까지 오세요. 그리고 엔터 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설정이 됐고요. 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nmCLI로 적용할게요. 자, 클리어하고 nmCLI
커넥션 다운하고 지금 EMP2 S0죠. 자, 얘 내렸다가 다시 업 하면 적용이 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IP ADDR 확인하면 자, 우리 EMP2 S0가 1120으로 설정된 것은 여기죠. 얘가 여기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네트워크가 실제 이 인터넷이 여기 이렇게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게 구성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건 안 될 거예요. 자, ping-c3 구글 할까요? google.com 하면 당연히 응답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가 응답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여기가 구성이 안 됐고 이따가 구성하면 얘가 외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면 일단 서버 가상 머신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망은 서버 B죠. 구성됐고요. 똑같이 우리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도 얘도 101110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 올까요?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 와서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네트워크 아이콘이죠. 얘 클릭해서 얘도 브리지드. 그러니까 오토 디텍트가 브리지드예요. 얘를 선택하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망을 얘도 바꿨어요. 바꿨고 얘도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바꿀게요. 자, 터미널 열고요. 자, 터미널에서 글자 조금 크게 하죠. 자, 여기서 sudo로요 nmtui 하고요 edit하고 큰 따옴표 주세요. 그리고 얘는 유선 띄고 연결 띄고 연결 띄고 1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선 연결 1 네트워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자, 엔터 로키 입력하면 이렇게 유선 연결 1 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IPv4가 얘가 자동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키 눌러서 IPv4 옆에 요 자동이죠. 설정 옆에 자동 와서 여기서 엔터 치고 여기 마우스가 안 먹어요. 엔터 치고 수동으로 오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고요. 탭키 눌러서 보이기 있죠.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소 탭키 눌러서 주소 오세요. 주소 옆에 추가 와서 여기서 엔터 하고 이제 계획대로 101110 넣어주세요. 101110 넣어주고 탭키 눌러서 게이트웨이는 몇 번이요? 10111 요거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DNS 서버에서도 엔터 그리고 8888 이렇게 막 아까 우리 서버 B 가상 머신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설정했는데 이 IP만 바꿨죠? 자, 탭키 쭉 눌러서 여러분 눌러서요. 맨 밑에 확인으로 이동하세요. 확인으로 이동해서 엔터. 자, 설정됐고요. 역시 sudo nmcli 커넥션 하고 다운하고요. 자, 큰 따옴표 유선 연결 1 유선 띄고 연결 띄고 1이에요. 글자 틀렸네요. 네, 글자 틀렸죠. nm 커넥션이죠. 예, 다운했고 그 다음에 업 하면 되겠죠. 다운 다음에 업 하면 이제 얘도 네트워크를 내렸다가 올린 것을 확인했고요. IF 컴피그 할까요? IF 컴피그 하면 우리 ENP2 S0가 101110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외부 네트워크로는 아직 못 나가죠. 왜냐면 이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아직 완성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네가 우리 내부 네트워크, 우리 회사 사설망이잖아요. 회사 사설망 안에는 얘네 두 개가 완성이 됐죠. 그럼 얘네끼리는 서로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20번한테 핑을 날려볼까요? 핑 -c3 1011 20 얘한테 핑 날리면 서로 잘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끼리는 지금 잘 응답하고 그러면 일단 네트워크망 브리지드 네트워크는 잘 완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838쪽에 나오는 스텝 4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 서버 가상 머신 예를 설정할게요. 현재 우리가 서버 가상 머신은요, 우리 EMP2 S0 요 장치가 잘 달려있죠. 그래서 요 19.168.111.100은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IP죠. 그럼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도 자, nmtui edit로 EMP2 S0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이 아니라 서버에서 해야겠죠. 당연히 지금 서버 가상머신이니까. 자, 서버 가상머신 와서요. 예, 여기서죠. 자, 클리어하고, 자, nmty edit emp2 s0.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게 1918, 117, 100 잘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고, 2번. 얘는, 그러니까 요건 뭐 무시해도 되고요. 일단 얘가 지금 외부망으로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내부망과 연결된 요 새로운 랜카드가 필요하죠? 그럼 이 랜카드가 얘가 지금 없으니까 장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서버 가상머신을 끄고 추가 랜카드를 장착할게요. 자, 일단 끄세요. ESC로 닫고, 자, 홀트 마이너스 P로, 자, 끈 다음에 이제 이 서버 가상머신에서 이제 장치를 추가할게요. 이제 꺼졌죠? 여기 보면 여기 얘 누르시면 돼요. 이 몽키 스피너 모양. 에딧 하드웨어 여기 눌러서 지금 현재 랜카드가 하나만 장착되어 있죠. 추가로 장착할게요. 오른쪽에 Add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 Add 하고 이제 필요한 게 이게 오토 디텍트가 아까 이게 브리지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거 체크하세요. 얘를 요거 체크해서 그럼 얘가 이제 브리지드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망에 있는 요거를 지금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면은 얘가 이제 쇼 하고 예 추가 장착됐죠.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팅하세요. 예, 클릭해서 부팅하시면. 자,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 추가된 상태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부팅이 되면 그림에 나왔듯이 얘가 원래 게 EMP2 S0고 얘는 EMP26 S0로 됐을 거예요. 혹시 다르면 여러분 다른 거 자기 거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이제 닫고 오른쪽에 네트워크 아이콘 있죠. 얘 클릭해서 자, 유선 옆에 이걸 클릭하시면요. 지금 EMP2 S0가 원래 거고 EMP26 S0 얘가 이제 추가한 장치예요. 그러면은 유선 네트워크 설정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지금 우리 EMP2 S0는 잘 돼 있고 EMP26 S0는 여기 좀 안 돼 있죠.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혹시 이게 돼 있으면요. 바로 설정 누르면 되고 얘는 플러스 누르세요. 플러스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됐고 그다음에 신원 누르세요. 신원 누르면 그래서 프로파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요 이름 똑같이 넣어주세요. 얘를 이름을 지우고 ENP26S0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IPv4 클릭해서 얘를 수동으로 해야겠죠. 수동해서 요 IP를 적어줘야겠죠. 요 IP가 우리가 10111 하고 네트워크 넷마스크는 255.255.255.0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조금 이따 지울 거예요. 일단은 10111 적어주세요. 이건 좀 이따 필요 없어서 지워줄 건데 이걸 안 쓰면 이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IPv4 아니 6요. IPv6 클릭해서 얘는 사용 않게 해주세요. 안 쓸 거니까 핵심은 이 IPv4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됐으면 추가 누르세요. 추가 누르고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 설정 누르시면 얘가 신원도 돼 있고 IPv4 이렇게 확인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적용 눌러도 되고 취소 눌러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까지 지금 하나 더 추가 장치까지 준비가 됐고요. 자, 닫으세요. 닫고 이제 네트워크 카드 장치를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자, 얘를 자, NMCLI로 커넥션 다운. 자, 추가 장치가 뭐죠? EMP26S0예요. 다운했다가 다시 업. 하면 지금 얘를 지금 내렸다 올렸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설정된 게이트웨이는 제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놈 텍스트 에디터로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시스템 커넥션 밑에 아까 EMP26 S0 얘죠. 26S0. nm 커넥션 이 파일 여시면 돼요. 열면 이 파일에 한 요쯤 중간쯤에 보면은 게이트웨이 IPv4 밑에 게이트웨이가 있죠. 얘가 필요 없다 그랬죠. 얘를 그냥 주석하세요. 앞에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저장하고 닫을까요? 닫을 때 저장 누르면 되죠. 자, 설정했으니까 얘도 역시 다시 한번 재시작해 줄게요. 자, NMCLI로 다운 해주고 다시 한번 업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완성했고요. 우리 IF 컴픽으로 확인해 볼까요? IF 컴픽으로 확인하면 자,
26S0는 1111 돼 있죠. 그리고 EMP S0는 원래 거 이거. 그래서 지금 요것과 얘를 둘 다 장치를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브리지드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만들고 서버 가상 머신에 네트워크 카드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까지 하고 IP 할당했고, 얘는 서버 가상 머신에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이제는 서버 가상 머신에서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기본 정책이 바로 내부에 있는 컴퓨터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외부에 있는 컴퓨터는 여기서 들어올 수 없게 막아주는 이런 정책이 기본 정책이죠. 그것을 구성할게요. 자, 먼저 서버 가상 머신에서 작업해야겠죠. 서버 가상 머신 와서요. 자, 몇 가지 설정할 파일이 있는데요. 먼저 그놈 텍스트 에디터로요. 자, etc 밑에 sysctl.comp가 있어요. 이 파일 열어서요. 이 파일의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해 주세요. 교재 846쪽에 스텝 7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줄 써주면 됩니다. net.ipv4.ipforward equal 1 써주고요. 자, 닫고 저장할까요? 자, 그리고 에코로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이 명령 똑같이 써주세요. 그래서 써주면 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캣으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캣으로 요 내용 확인하시면, 캣 하면 여기 1로 써져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방화벽에 대한 설정을 해줄게요. 자, 먼저 정책을 만들 건데, 기존 정책들을 다 우리가 다 클리어 시킬게요. 그래서 제가 3번 해서 IP 테이블에서 forward 드롭 시키고요. input도 드롭 시키고요. 마지막 output도 드롭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존에 정책이 있던 게 다 클리어가 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4개 행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제가 적어서 실행한 다음에 내용만 잠깐 살펴볼게요. 교재 847쪽 아래에 있는 4개의 명령을 제가 실행을 했는데요. 자, 이 명령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안 드리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우리가 매뉴얼,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요 EMP26S0와 EMP2S0 있죠. 얘네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 패킷이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기 위한 게 이 4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3개의 명령어는 요 EMP26S0 요걸로 설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명령만 얘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 둘이 패킷이 서로 왔다 갔다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됐어요. 자, 이제 핵심이 이제 뭐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통해서 외부로 인터넷을 써야겠죠. 그거를 마스커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명령어를 그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만 읽을게요. EMP2S0 여기 써놨죠. 이 부분이 이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로 마스커레이드 되도록 이렇게 설정한다.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커레이드 설정까지 해서 우리 정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방화벽, 요 안에 방화벽 있죠. 그러니까 방화벽 명령어, 파이어월 컴피그 명령어에서 우리 마스커레이드를 허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어월 다시 컴피그 이 명령에서 영구적 하고 마스커레이딩 있네요. 마스커레이딩 여기서 마스커레이딩 영역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파이어월 다시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다 마무리됐고요. 좀 네트워크 카드가 2개죠. 2개의 장치를 우리가 내렸다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NMCLI 커넥션 다운부터 할까요? EMP26S0 그리고 다시 업 하고, 자, 두 번째 다운을 이번엔 EMP2S0 하고 역시 얘도 업. 자, 이렇게 해서 설정 완료됐고요. 얘를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재부팅 한번 해줄게요. 얘를 재부팅하면 이제 방금 우리 설정된 정책들이 잘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대신 참 세이브를 안 했네요. 우리 설정한 내용 있죠? 이 정책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부팅에도 적용이 되니까. 네,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자, IF 테이블 세이브하면 이렇게 이 내용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재부팅 할게요. 리부트. 자, 재부팅 됐으면 얘는 이제 역할이 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핵심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핑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 가서 요 게이트웨이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달해서 외부로 접속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우리 클라이언트 가상 모션 갈까요? 클라이언트 가상 모션에서 자, 여기서 우리 아까 핑 안 갔던 거 기억나시죠? 핑을 다시 때려볼까요? 아, 1번이 아니라 우리 구글로 때려볼게요. 핑을 google.com 어때요? 얘 응답하는 거 확인되죠? 자, 웹서핑도 해볼까요? 시작해서 우리 출판사 들어가 볼까요? 한빛.co.kr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잘 열리는 게 확인됐죠? 자, 이 상태가 먼저 이제 됐나요?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이 여기 브리지드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11 가서 얘가 이제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얘가 마스코레이딩 돼서 요 IP 요걸 가지고 여기로 가서 외부에 있는 한빛 네트워크든 구글이든 이런 데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이 다 완성을 했고 방화벽 설정까지 완성해서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교재 850쪽에 스텝 9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가상 모션에서 이렇게 얘를 쭉 타고 가서 외부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외부망 어디든지 접속하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 외부망에 접속했을 때 이 외부 컴퓨터에서는 얘가 접속한 걸 알 수가 없겠죠. 누가 접속하냐면 얘로 접속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나갈 때 이 공인된 IP를 가지고 나가서 얘는 얘가 접속했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얘가 접속한 걸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외부 컴퓨터에 제가 간단하게 FTP 서버를 만들고 얘가 FTP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접속한 게 아니라 이걸로 접속한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윈 클라이언트 쓸게요. 윈 클라이언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FTP 서버를 쓸 텐데 우리 파일질라라는 FTP 서버 있거든요. 걔를 쓸게요. 우리 카페 가서 받을게요. 카페 가서 자, 맨날 하던 거 우리 교재 자료실 가서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장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서 18장 부분 보면 여기 보면 파일질라 서버 있죠. 맥과 윈도우즈 공통이에요. 자, 클릭해서 얘를 일단 받고 뭐 설치는 아주 간단하니까 얘를 지금 폴더를 해서 얘는 닫고요. 자, 압축 풀고 바로 설치하죠. 파일도 작으니까요. 더블 클릭해서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 누르시면 돼요. 자, 이해 누르고 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기본 값으로 설치하시면 돼요. 다음 설치 해서 기본 설치되면 바로 설정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클로즈 누르면 얘가 요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인데 그냥 1, 2, 3, 4 할게요. 1, 2, 3, 4 하고 얘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고 커넥트 하면 연결됐죠. 이거 빨간 줄 나도 무시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외부에서 들어올 사용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우리 여기에 로키 사용자 있죠. 그 로키 사용자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보면 edit의 유저 오른쪽에 add 있죠. add 있고 여기서 우리가 로키 ROCKY 하고 OK 하면 로키 사용자가 추가됐고요. 패스워드도 우리가 로키로 해줄게요. 그래서 로키 ROCKY 됐죠. 그 상태에서 두고요. 우리가 요 두고 파일 탐색기 실행하세요. 파일 탐색기 실행해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FTP 홈 폴더예요. 내 PC C 밑에 새 폴더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뭐 이름을 FTP 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C 밑에 FTP 홈 폴더 간단하게 만들고요. 다시 내려와서 자, 여기서 유저에서 쉐어 폴더 있죠. 이하고 add 눌러서 아까 방금 만든 C 밑에 FTP 홈 얘를 확인 여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체크해 주세요. 다 그냥 모든 권한을 주고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set as home dir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요 디렉터리가 설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됐으면 OK
누르면 이렇게 FTP 서버 잠깐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럼 외부에서 이제 FTP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방화벽을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명령으로 열어줄게요. 자,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 이해 누르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명령 하나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 입력해 주시면 돼요. netsh하고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FTP 서버고요. 얘가 TCP 프로토콜 21번 허용한다. 그래서 21번이 FTP 프로토콜이군요. 그걸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FTP 서버를 다 완전하게 서비스되도록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접속할게요. 클라이언트 오세요. 이제 클라이언트 와서요. 자, 클라이언트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닫고, 자, 터미널에서 자, 먼저 FTP를 설치해 줄게요. 자, sudo dnf-y install FTP 클라이언트를 깔면 됩니다. 로키 하면 얘도 간단하게 금방 깔릴 거예요. 자, 설치됐으면 이제 클리어하고요. 자, FTP 하고요. 이제 여기로 접속하면 여기 IP를 확인하겠네요. 여기서 여기 IP를 알아야지 확인하니까, 그럼 여기 와서 그래서 IP config 해주세요. IP config 윈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 저는 19168.111.128인데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128번 일로 접속할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FTP를 이렇게 내부망 타고 요 게이트웨이 타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FTP로 이렇게 접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IP를 가지고 접속한다. 그거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다시 클라이언트 와서요. 자, 19168.111.128번이었죠. 8번 하고 로키 엔터 하면 접속이 됐죠? pwd 하면 여기 요 상태로 두세요. 그럼 현재 얘가 요 상태로 쭉 와서 여기 접속한 상태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접속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접속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게 접속한 걸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윈 클라이언트 가서요. 자, 윈 클라이언트 여기서 클리어하고요. 자, netstat하고 /an이에요. netstat/an 하면은 현재 접속된 상태가 보이는데 조금 올리면요. 좀 위로 올리면 여기 보면 19168.111.100번 있죠. 요게 접속된 거 보이죠? 요 IP. 요게 접속했다. 요 내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이 128번으로 21번 포트 FTP죠? 요걸로 연결했다. 요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실제 여기서 접속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얘가 접속한 상태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우리 필요 없으니까 요거 닫을까요? 자, 파일질러 서버도 닫으시면 됩니다. 얘도 닫고요. 교재 854쪽에 스텝 12번 하면 돼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웹서버를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내부망 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버비 가상머신 있죠? 10.1.1.20이잖아요. 얘한테 웹서버를 만들는데 문제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웹서버는. 그러면 외부에서 접속할 때 외부에서는 일로 접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19168.111.100번 이 공인 IP로 접속을 해요. 대신 포트를 웹서버 포트가 80번이거든요. 80번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 방화벽에서 정책적으로 이 IP에 80번 포트를 연결하면 우리가 만든 이걸로 연결을 시켜줘라. 이 정책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서버비 가상머신에 간단한 웹서버를 만들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서버비 가상머신 올까요? 자, 서버비 가상머신 여기서 자, 웹서버 깔까요? 설치할까요? 우리 웹서버는 이미 전에 배웠는데 간단하게 설치할게요. dnf 인스톨로 httpd 요것만 깔게요. 자, 설치됐고요. 이제 방화벽 포트 열어줄까요? 자, 파이어월 커맨드로 cmd로 퍼머넌트로 add 서비스를 http 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 글자 틀렸네요. add 서비스죠. 서비스 예, s를 빼고 자, 방화벽 열었고요. 그럼 얘를 적용해서 리로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화벽까지 열어줬고, 만들었고, 자, 이제 간단하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게요. 아주 간단한 홈페이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cd 파일 www의 html. 이 디렉터리죠. 여기서 터치로 index.html 만들고요. 자, 간단히 나노로 index.html. 얘를 간단히 할까요? 자, h2, h1 할까요? 자, this is linux 웹 서버.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게끔 했어요. /h1 해서 만들었으면 컨트롤 X, Y, 엔터 해서 이제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는 완성했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완성했으니까 접속하면 되는데, 여기서 접속할 일은 없죠.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설 IP니까 이걸로 접속하도록 해야겠죠. 그럼 이걸로 접속하면 일로 연결되게끔 이 방화벽에서 이제 정책을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서버 가서 한번 갈까요? 자, 서버 가서 번친 해서, 여기서 잠시만요. 서비스 시작 안 했네요. 그죠? 클리어하고요. 시스템 CTL로 restart httpd 그죠? 하고 enable 해야겠죠? enable. 예. 서비스까지 이제 가동시켜 줬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정책을 설정해 줄게요. 자, 서버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서버가 사무실에서 정책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 정책이 좀 명령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핵심 먼저 제가 실행하고요.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자, 터미널 열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글자 좀 크게 할까요? 핵심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emp2 s0 있죠? 요거 나오죠? 여기 보시면 emp2 s0 요거잖아요. 이쪽으로 오는 거죠. 만약에 요청이 여기로 오는데 그게 80번 포트다. 그럼 80번이 웹 요청이군요. 웹 서비스 요청을 1918112100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여기로 요청이 80번으로 오면은 얘를 10.1.1.20 얘죠. 얘로 연결해 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뿐 아니라 혹시 다른 것들도 이 안에 뭐 웹서버든 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배웠던 다른 서버들도 구축해 놓고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을 할 수 있겠죠.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요 랜카드 장치 그리고 포트 번호 그리고 마지막 어느 컴퓨터로 연결할 건지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 얘도 역시 저장해야겠죠. IP 테이블 좀 세이브 시키고요. 지금 적용한 거 저장해 놓고, 자, 확실하게 지금까지 한 걸 적용하기 위해서 요거죠. 지금 요것만 설정 변경한 거니까 요 네트워크 장치를 다시 내렸다 올릴까요? 내렸다가 다시 올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정책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여기로 접속해 볼까요? 여기로 접속하면 여기로 연결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외부 장치인 윈클라이언트 갈까요? 윈클라이언트에서 자, 웹브라우저 띄워서 자, 19168 http 정확히 써주고 19168.111.100번이죠. 이로 접속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만든 this is linux 웹서버 나오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오면 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퀴즈 18-1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